자, 이거는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최근에 자료 보면서 약간, 이렇게까지 얘네가 해야 되나? 막 이런 게 생각이 들어서, 정부 관련된 기업들. 사실 알고 보면 정부의 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뭐, 영향력 미친다는 거는 딴 게 아니라 이제 수장을 임명하는 거죠. 임명권 갖고 있으면 뭐, 영향력을 엄청 갖고 있는 건데,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자, 1탄으로 이런 기업도 한국에 많죠. 뭐, 많은데, 그 중에서 KT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세요? 자, 정권의 입맛에 맞는 CEO를 안 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KT, 포스코, 그다음 우리나라의 각종 KB 뭐 이런 데를 비롯해서 금융지주들, 그다음에 담배인상공사, 한국전력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유명한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 기업들의 CEO 교체기에는 무언가 특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특별함이 있을까? 좋은 특별함일까요? 그러면 얘기를 안 드렸겠죠. 네. 자, KT는 뭐가 있냐? 일회성 비용이 나온대요. 예, 일회성 비용. 보실게요. 자, 최근에 한 뭐 십몇 년 동안에 이렇게 CEO 교체해요. 자, MB 때,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채 전 이제 그 CEO, KT의 이분의 경우에 이제 임기가 2009년 1월에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 보고서가 2009년 1월 28일에 나온 거예요. 이때 이제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나온 건데,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합병 이전 예방접종 같은 실적, 뭐야, 예방접종은 뭘까요? 합병 이전 조직 슬림화에 따른 일회성 인건비 발생으로 영업이익률은 뭐야, 일회성 인건비가 발생했는데요. 여러분, 영업이익률을 8.4% 하락했대요. 8.4%포인트. 도대체 일회성 인건비가 어떻게 발생하며 영업이익률이 8.4%포인트가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보세요. 자,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3%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74.7%가 감소했었답니다.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의 맨날 일회성이래. 일회성 비용의 발생에 따른 것이다. KT 일회성 발생 비용은 네, 더 이상 안 읽을게요. 이런 게 있었대요. 그래갖고서 4분기 적자 전환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CEO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바뀌고 첫 번째 실적은 내가 내는 실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담당자가 낸 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고 가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됐었던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네. 뭐 100%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상황이 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2014년 1월 29일이에요. 이제 이날 또 실적이 나왔나 봐요. 이게 언제냐? 2014년 1월, 2014년 1월에 이번엔 박근혜 이제 전 정부에서 황창규 CEO를 임명을 합니다. 이때예요. 임기가 시작이 돼요. 사실 임명 그 전에 돼요. 되고 이제 임기 시작이 이땐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 이분도 이제 그전 분기 4분기 실적 리뷰 딱 하니까 대규모 적자 시현. 자, 13년 4분기 대규모 영업 적자 시현. 표현 똑같아요. 데자뷰. 자, 일회성 비용 일시에 반영해 2014년 실적 가식성 높아짐. 자, 2014년 뭐야,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자, 신임 CEO의 강한 비용 통제 의지. 자, 그러니까 CEO 바뀌면서 일회성 비용 낮다는 얘기입니다. 4분기 대규모 영업 적자 시현. 뭐냐, 별도 기준으로 연간 적자를 보낼 정도로 대규모로 냈대요. 일회성 비용이 일시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인건비 310억, 재고 단말 처분 손실 740억, 영업외로 과징금 297억, 유형자산 처분 손실 1100억. 네, 이렇게 했답니다. 네. 그러면서 대규모 적자가 나왔었대요.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이 반복되니까, 이건 뭐야? 하게 되죠. 갑니다. 자, 요번 문재인 대통령 이제 정권에서 구현모 CEO가 새롭게 2020년 3월에 임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자, 그 전에 이미 임명은 됐어요. 임명은 됐고 임기 시작이 졌댄데 역시나 비슷하겠죠. 실적이 부진하대요. 자, 왜 부진했을까? 보니까 하회하는 자,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유는 뭘까 보니까는 멤버십 회계 처리 방식의 변경. 자, 그 다음에
자선화하는 누적 가입자 유치 비용 증가로 단기 비용 처리, 마케팅 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총 마케팅 비용이 실제로는 증가, 강값이 4% 증가, 빅베스는 아니지만 CEO 교체로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감행함에 따라 빅베스는 아니지만 빅베스가 일회성 비용입니다, 여러분. 자, CEO 교체로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감행함에 따라 수백억에 달하는 자산 클렌징 정식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약간 그래요. 세 번이 반복되면 이건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KT는 바뀌실 때마다 일회성 비용이 나온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은 잘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KT의 흑역사 뭐냐면 안 되던 게 갑자기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 인기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거요. 이거 왜 보여드리느냐? KT가 2009년 당시에는 2008년 9년 요때는 뭐가 수건 사업이었느냐? 수건 사업인데 계속 안 돼요, 막. 근데 갑자기 CEO가 바뀌고 확 돼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 이때 KTF예요. KTF가 합병을 너무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합병이 계속 안 돼요. 왜냐? 네, 대통령은 요분이신데 그 전에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이 CEO로 앉아 계셨겠죠. 그때는 이제 그 합병이 안 돼요. 그러다 갑자기 신임으로 오시니까는 합병이 돼요. 합병을 계기로 뭐 이렇게 갑자기 합병이 됐대요. 네. 합병. 네. 되시자마자 합병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인터넷 뱅크 중에서 제일 큰 게 이제 지금 카카오잖아요. 카카오이고 그 다음에 원래 KT도 K뱅크라고 해가지고서 야심차게 출발을 했었어요. 근데 K뱅크는 여러분들 거의 다 잊혀져 있죠. 뭐 카카오가 더 좋아. 뭐 카카오 역시 잘하네. 엄청 성장했어. 카뱅은 이제 막 상장까지 하려고 그러고 기업가치 10조에서도 막 투자를 받고 하는데 K뱅크는 거의 빈사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여러분 금융산업은 대표적으로 정부 규제 산업이에요. 정부 규제가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 산업이고 제조기업들의 투자, 소위 캐펙스라고 하는 게 유형자산을 사는 거라면 금융사들은 이제 소위 캐펙스를 할 수 있는 게 자기 자본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효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회사가 적자일 테고요. 그러면 적자 상태에서는 자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속 보충을 해줘야 혹은 계속 늘려줘야 추가로 대출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보시면은 꾸준히 증자를 했어요. 근데 K뱅크는 증자가 막혔었어요. 그래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보세요. 2019년도 4월입니다. 검찰 고발당한 KT, 불투명해진 K뱅크 미래, 금융위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대주주 심사 중단, K뱅크 대안 찾기 나섰지만 영업 안정화 미지수. KT에서는 계속해서 K뱅크 영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안 받아줘요. 검찰에서 안 받아주고 금융위도 안 받아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2020년 불과 1월 9일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만 해도요. 인터넷은행법 또 무산, K뱅크 증자 빨간불, 체입의 이철희 의원의 가로막혀, KT 위에 법체계 거슬러서야 되겠느냐? 너네 증자 못해. 너네 영업하지 마. 추가적으로 했어요. 그랬는데 임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새로운 CEO로. 그랬더니 갑자기 추가 증자 완료. 자, 완료했어요. 그러고 추가 증자 완료뿐만이 아니라 야, 이제는 빈사 상태였던 K뱅크에 글로벌 이제 PEF들이 속속 합류를 한대요. 이게 최근 기사거든요. 와, 살아나네요. 그쵸? 네, 국가적으로 봐선 잘 됐습니다. K뱅크 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네. 네,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맛보기로 포스코 좀 더 보여드릴게요. 포스코도 보다 되게 황당해서 제가 지난주에 뭐냐 하면 포스코 회장 연임과 주가와 자사주의 상관관계가 있더라고요. 포스코는 제가 알기로 이 회장님께서 연임을 하실 때 소위 성과평가 받는다 하죠. KPI 지표에 주가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최정우 회장님께서 갑자기 이제 선임이 되셨었거든요. 2018년도 7월이에요, 그게.
자, 여기 보시면 2018년도 7월달 주가 30만원 좀 넘죠, 그쵸? 30만원대예요. 근데 주가가 계속 내려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내려갔고.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30만원 다시 넘었어요. 33만원도 갔어요. 주가 회복했죠, 그쵸? 회복했죠, 분명히 본인이 처음 선임되셨을 때의 주가를 어떻게든 겨우겨우 회복하셨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느냐? 자, 요번에 보시면요. 3월은 주주총회 시즌이라 했잖아요. 근데 주총을 이제 결의를 했는데 요 안건 중에서 재선인 건이 있으셨네요. 회장님의. 최종호 회장님 요번 3월에 재선인 건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일시가 2021년 3월 12일 오전 9시였어요. 네. 어떻게 되셨을까? 한번 보면은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엑셀 파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요게 포스코가 자사주를 사고 있었거든요. 포스코 자사주 사고 있었는데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자, 자사주를 언제부터 사고 있었느냐? 보시면은 이제 2020년 5월부터 사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보세요. 17만 6천 원일 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스코가 일단은 이때 뭘 얘기했냐 하면, 포스코가 2020년 4월에, 야, 코로나 때문에 주가 너무 빠졌어. 우리가 1조 원 주식 살게. 1년 동안.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 가치들이 너무 빠졌으니까 자사주 사고, 또 주주들을 위해서도 주가 안정을 위해서 우리 사는 거야. 막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럼 주가가 쌀 때 많이 사야 되죠. 그쵸? 쌀 때. 주가가 쌀 때 많이 사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17만 6천 원일 때는 만 주씩 사요. 자, 만 주씩 샀어요. 자, 18만 원, 19만 원 가니까는 15,000주씩 사요. 자, 그 다음에 18만 원, 19만 원 가니까 3만 주씩 사요. 자, 20만 원이니까 5만 주씩 사요. 자, 26만 원. 자, 쭉 넘어가요. 27만 원 왔다가 갑자기 쉬어요. 자, 쉬어요. 쉬었다가 아까 이제 3월 12일 날 주총일이라고 했죠. 이때 재선인권 있다 했죠. 자, 3월 12일이었어요. 근데 오전 9시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그 전날 주가가 중요했겠죠. 네. 갑자기 14만 5천 주는 무슨 생각으로 사셨던 걸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30만 원에 14만 5천 주를 사시고 17만 원에 만 주를 사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셨다는 거. 예, 포스코가. 네. 그 결과는 좋았습니다. 자, 회장님 연임 성공하셨어요. 2기 체제 출범했답니다. 네, 축하를 드리고요. 아, 근데 이때 이거를 위해 가지고서 많은 또 노력을 하신 게 보입니다. 갑자기 3월 3일에 리튬 가격 급등으로 포스코 35조 원 대박 기대, 야, 3년 전에 뭐 몇천억 주고 샀던 그 염호가, 리튬 염호가, 야, 우리 35조 원 가치래. 갑자기 포스코가 이런 자료를 뿌려요. 언론사에다가. 근데 요거를 똑같은 요 염호를 5대5로 가지고 있거든요. 5대5로. 5대5로 가지고 있는데 5대5로 가지고 있는 요 호주 회사가 있어요. 갤럭시 리소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것도 상장이 돼 있어요. 5대5로 가지고 있는데 포스코가 그럼 이게 35조 원 가치면 이 회사 주가도 35조 돼야 될 거잖아요. 근데 봤더니 자, 시가총액 그 이제 12억 이제 호주 달러니까는 우리 돈으로 한 그 이제 미국 달러로 하면은 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정도 돼요. 자, 35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1조래요. 1조. 예. 1조입니다. 그러면 35조짜리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앞만 봐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왜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12일 날이신데 내셨을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게 의심을 하죠. 뭐냐? 이거 저기 이제 내부 정보로 아닙니다. 요건 좀 이따 말씀드려야 되네. 그러니까는 포스코 너 지금 주가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것까지 지금 얘기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실제로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것도 웃긴 게 4월부터 자사주 산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쵸? 4월 13일부터. 여러분 보이시죠? 기억해 두세요. 2020년 4월 13일부터 나 1조를 살래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4월 13일부터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임원분들은 3월 달에 주식을 사셨네요. 많이도 사셨네요. 네, 이거 다 캡처하느라 이 많더라고요, 너무. 이만큼 사셨어요.
사셨는데, 자, 1번은 누구시냐? 아, 역시 회장님께서 이렇게 좀 선창을 하셨습니다. 최정우 회장님께서 발빠르게 요 세부 내역 보시면은요. 자, 세부 내용이 장내 매수 3월 무려 17일에 사셨네요. 자, 16만 6천 원에 600주를 사셨습니다. 615주를 사셨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오죠. 내부 정보로 자사주 매입한 거 아니냐. 포스코 임원 무더기 고발. 자, 회장님은 17일에 주식 사셨고 나머지 임원분들은 3월달 내내 주식을 사셨고요. 자사주 매입은 4월 13일부터 시작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요. 또 특이한 게 하나 나옵니다. 이게 잘 보시면요. 4월달부터 산다고 했는데 자사주를 5월달부터 사요. 가격 보세요. 이제 5월 달부터 갑자기 사요. 자, 5월 달부터 삽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해보면 임원들만 또 이렇게 챙겼을까?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뭐냐 하면, 포스코에 또 우리사주 조합이 있습니다. 우리사주 조합이요. 3월 말에는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었대요. 주식을. 144만 주 가지고 계셨어요. 네, 6월 말 2분기 말 기준으로 보시면 160만 주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4, 5, 6월 달에 우리사주 조합이 주식을 샀다는 거잖아요. 네. 네, 혹시 요분들이 4, 5, 6월 달이 아니라 요 전 기간에 집중 매입을 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가 참 단결력이 좋으시다. 그런 생각이 이번에 자사주 매입, 그 다음에 이제 연임되시는 부분, 주가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업계에서 만약에 롱숏 펀드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드는 생각이 사실 어차피 철강 업체들 대형주들 비슷하게 움직일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 달 정도 보시면 포스코 현대제철이 조금 움직임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제가 지금 업계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은 한번 자, 현대제철 롱 포스코 숏이라는 거래를 한번은 요건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정부 관련 기업의 일관성 있는 흑역사 1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